자,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번 연말정산 준비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. 자, 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. 시간 없습니다. 지금이라도 좀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을까요? 10월 이후에는 사실 소득공제보다는 즉각적으로 세금 빼는 이제 세액공제 부분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네네. 그중에 이제 기부금이 좀 있습니다. 기부금은 정말 잘 활용하시면 세액공제로 좋은데요. 네. 최근에 새로 생긴 제도가 하나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. 오. 이게 개인이 자기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. 이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.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최대 30%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. 뭐가 들어든가요?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선물을 예, 고르는 선물 동구의, 선택 가능? 예,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그 각각의 이제 뭐 음식점이나 어허. 아니면 뭐 극장표나 뭐 어떤 관광지에 대한 거. 근데 짧게만 듣기만 해도 혜택이 좀 굉장한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높은 혜택을 주는 건가요? 이게 사실 이제 기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좀 확충하려는 게 목적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이제 복리 증진이죠. 뭐 예술 관련된 것도 있고 그 지역에 특화된 뭔가 어떤 기부금 단체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활성화를 해주는 거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자치단체에서 그 답례품을 이제 결국은 제공해주는 그 업체에 대한 거래 활성화도 있습니다. 그것도 네. 참 좋은 제도의 이제 그러네요. 도입이네요. 어떻게 보면 지자체를 응원하는 마음도 되고 네네, 뭐 절세도 기부하고 되고 받고. 네. 일석이조네요. 그러면은 고향사랑 기부제 이용할 때 어느 정도 세액공제를 기대해도 돼요? 첫 번째로 제가 권해드린 건 우선은 이제 만약에 기부에 대해서 부담이 좀 된다 그러면 10만 원까지 먼저 권해드리는데 10만 원까지는 100% 세액공제가 됩니다. 100%? 그럼 이건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네요. 네, 이제 10만 원 기부를 하시게 되면 10만 원 세금 전부 다 세액공제 받으시고 그다음에 3만 원어치의 이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10만 원 넣으면 13만 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액수가 이제 16.5%, 이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약간 사업소득자는 좀 다르세요.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인데 이 필요 경비로 이제 경비로 산입이 됩니다. 그것도 좋지. 네. 그것도 분모에서 빠지니까. 근데 연말에 좋은 마음으로 기부도 하고 뭐 세금 공제까지 받으면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. 네, 물론 이제 현금이나 이렇게 기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꼭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희 뭐 보시면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내가 못 쓰는 맞아요. 물건, 옷이나 가전 같은 걸 기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주시거든요. 예, 예. 그걸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저 엊그제 아름다운 가게에 50벌 정도를 보냈는데 11만 원 기부 영수증을 받았어요. 저희는 그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한 달 동안 대청소를 실시해서 저희가 안 쓰는 물건들을 좋은 곳에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. 어쨌든 그런 뿌듯함을 맛보았습니다. 네. 네. 일주일 동안 혹시 저희가 또 마저 실천하면 좋을 꿀팁이 있을까요? 제가 항상 12월 달에 이거 사실 하거든요. 예,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이제 돈을 이제 이체를 시키는 거죠. 이건 시점에 상관없이 결국은 그 연도에만 이체를 시키면 바로 이제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에는 600만 원까지가 한도고요. 네. 연금저축 계좌랑 플러스 퇴직연금 계좌까지 하면은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좀 해주는 거죠. 네. 말 그대로 퇴직 이후에 사실은 갑자기 이제 소득이 확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좀 돈을 바로 빼거나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돈을 바로 못 빼는구나. 네. 중도 해지하면 결국 방금 받았던 이제 세금들 전부 다 토해내야 아, 토해내야 돼요. 빼면 안 되는구나. 예, 이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. 안 당장 눈앞에 그러니까요. 세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900만 자기 원 돈이 묶이는 넣었다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55세까지. 예, 예. 절대 안 되겠네요. 그러나 또 시간은 금방 흐른다는 거. 네네네. 자, 그러면 이번엔 정소영 세무사님께 여쭤볼게요. 지금 하면 좋을 2024년. 자, 이제 내년도 우리가 계획을 합시다. 그 팁을 조금 알려주십시오. 자, 일단은 2023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 누가 크게 환급금이 나오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면 엄청난 한정이 있는 거겠죠. 방금 연금세액공제처럼.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친 게 없는지 2중, 3중으로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4년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해 걸 제가 정산을 잘 해야겠죠.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짜시면 내년엔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
네,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빼먹기 쉬운 것, 까먹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? 우리 뭐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뭐 놓친 거 있죠. 네, 놓친 것들이 네. 분명 있을 거거든요. 그런 부분. 저는 얼마 전까지 현금 영수증을 쓰고 카페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그게 알아서 연말 아, 그거 따로 등록해야 돼. 반영이 되는 줄 그게 알고 안 몇 되는 년째 아, 등록해야 돼. 몰라요, 잘. 그래서 저도 근데 그거를 5월에 알았어요. 인적사항으로 할까요? 휴대폰으로 할까요? 하면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하잖아. 알았어요. 근데 그걸 따로 국세청에 그 휴대폰으로 하는 거를 등록해놔야 받을 수 있어요. 저 그래서 5월에 그걸 보는데 현금 영수증이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, 홈택스에. 난 현금을 많이 쓰는데 그 휴대폰 번호 등록을 안 해냈구나. 큰일 날 뻔했어. 그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. 맞아요. 빨리 하시요. 오늘 하세요. 그 외에도 우리가 인적 공제 중에 장애인 공제라고 인당 200만 원씩 추가로 해주는 공제가 있는데요. 그거는 이제 장애인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암 환자나 뇌출혈, 치매처럼 이렇게 중증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들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으시게 되면 추가로 200만 원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. 혹시나 그런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. 만약에 혹시 중고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내로, 일주일 내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공제는 가능하세요. 그래서 보통 차 사실 때 신용카드나 뭐 현금으로 사실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신 부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대신에 신차는 안 되시고요.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희 같은 이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대신에 이제 5월 종합소득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근데 종합소득세 내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일단은 저는 지출 증빙을 좀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뭐 쇼핑하거나 물건 사거나 하면은 사장님이 10% 깎아줄 테니까 현금으로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 너무 좋은데. 그건 이제 저희가 부가세 공제를 안 받는다는 가정하에 영수증을 안 받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소득세 신고할 때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. 사업을 하시다 보면 뭐 크게 가구를 사신다거나 기계,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몇 천만 원이기 때문에 10%가 아까워서 안 냈다가 나중에 소득세 때는 몇백만 원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. 게다가 엄연히 그거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지 맞아요. 않습니까?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챙기셔서 그냥 현금 영수증 받으시고 네.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그리고 게 경조사비 좋아요.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요즘 또 뭐 결혼도 많이 하시고 뭐 장례식 가셔서 뭐 부조금도 많이 내시고 하는데 이거는 건당 20만 원씩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지출하신 것들이 있으면 증빙을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. 그러면 어떻게 증빙하나요? 가서 이렇게 셀카 찍고 막 네, 아니 상 중에 셀카 찍고 막 그게 네. 캡처하면 이런 것도 되나요? 뭐 오면 가능하면 결혼식 뭐 셀카도 괜찮긴 하지만 요즘에는 저희 대부분 모바일 청첩장이나 그렇지, 그렇지. 모바일 부고장이 오기 부고장에. 때문에 아니면 이제 뭐 문자로 온 거. 네네 그런 것들 캡처해 두시고 뭐 이체 내역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. 네.